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뉴스파이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소해 보여도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하는 그 거짓말 있잖아요. 이거는 법원에서 일부러 더 대부분 엄한 잣대를 댑니다. 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큰 정치인의 정직한 것은 찬사를 드리지만은 거짓말한 것은 법원이 일정 부분 대부분 엄한 잣대를 대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긴 한데 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에서는 바로 대부분 엄한 잣대를 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잣대를 댈까요? 이재명에 대한 잣대는 어떨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사건 2심 선고가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그런 재판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사소한 것이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사소한 것이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가지고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다면서 김명수가 살려줬습니다. 권순일과 김명수가 살려줬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김명수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회생하더니 드디어 또 거짓말 문제 가지고 서야 될 그런 운명이 됐습니다. 이재명과 거짓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일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이재명의 발언은 TV토론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란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 묵인이 되는 날에는 국정감사에서 맹세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겠다는 그 맹세가 다 허튼 꿈이 돼서 모든 사람들 국회 가서 거짓말해도 되고 뭐 등등 이런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이 지금 눈여겨볼 대목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이재명이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위기를 맞았는데 2012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이가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TV토론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에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숨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토론 중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희한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김명수가 재판장이고 주심이 권순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선고 때문에 이재명이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도 학계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했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거 후보자의 토론 중 허위사실 공표가 상당 부분 허용된다는 잘못된 기준을 세운 민주적 선거에 역행하는 판결이다. 김명수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이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아닌 거짓말이 숨을 공간을 준 것이다. 이 김명수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아닌 거짓말이 숨을 공간을 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대선 때 대장동 개발 비리가 터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시절 이 대표 판결을 주도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더더욱이 권순일은 악덕한 법관으로 지금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권순일은 아주 유명한 악덕 대법관으로 후일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는 것. 대법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대법관을 그만두면 얼마 동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돈을 억대 이상을 받았습니다. 고문 활동하면서. 주요 정치인의 거짓말과 재판 결과를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스크린을 했는데 양문석 민주당 의원 딸명의 11억 원 불법 대출 의혹에 새마을 금고가 권유를 했다. 그래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유죄가 됐습니다. 예. 최강욱은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실제 인턴했다. 이래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계좌 추적을 했다 하고 했는데 허위사실이 발표돼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비리 의혹 제기한 운전기사에게 5천만 원을 주고 거짓 해명 발표하게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됐습니다. 국감장에 이제 거짓말도 기사회생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재명이가 오늘 재판받는 건 국감장에서 행한 거짓말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이재명의 발언은 대략 세 가지인데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가가지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그 부분.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 4개를 뛰어넘었거든요. 한 개도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9개월 동안에 4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참 희한한, 그래서 옹벽 아파트인 그 백현동 아파트가 생긴 겁니다. 또 같은 해 12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나는 그 사람을 몰랐다. 이렇게 또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 씨와 골프 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거짓말로 드러나서 바로 사진도 나오고 뭐 등등이 다 나왔습니다. 1심은 김 씨를 몰랐다고 한 것은 공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줬습니다. 공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두 발언은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그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선고한 겁니다. 1년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조계에서는요, 이 발언 자체만 보면 사소한 거짓말일 수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정치인의 거짓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원래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하는 거짓말은요, 더 중대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2심에서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도.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가 된다면은 앞으로 국감장은 거짓말룸이 됩니다. 국감장이 아니라 거짓말룸, 라일룸이 됩니다. 라일룸, 거짓말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법조인은요, 입법부가 국정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소위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법원이 오늘 허용한다면 상권분리 원칙을 흔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오늘은 더욱 위중합니다. 어떤 결과든 정치권은 요동합니다. 2심 결과가 어떤 쪽이든 정치권은 크게 요동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이재명이 워낙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알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이가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형을 선고받으면 정치적으로 날개를 달고 랄랄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또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과 차기 대통령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미만형을 선고받으면 99만 원 이하 쭉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는요, 그리 됐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를 가정한 조기 대선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게 됩니다. 이재명 1극 체제라 불릴 정도로 이 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에게 도전할 당내 경쟁자들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꿈쩍도 못하고 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까지 인용된다면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로 진영 간의 갈등 양상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반대로 이재명이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집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8개 사건에 12개 혐의,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5개 받고 있습니다. 당내 선수 교체하자, 이재명을 바깥에 하라, 뭐 이런 교체론이 불거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선거 전에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한은 6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대선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악이라는 것, 이불, 악이라는 것은 선을 이긴다가 아니고 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가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가끔 악이 선을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후일에 다 밝혀집니다. 십자군 전쟁, 그것이 역사가 수백 년 동안 거꾸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한 바오로 교황성하가 그거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를 실토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반전이 됐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캐톨릭이 일으켰다. 십자군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죠. 교황성하가 그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교황이니까 밝히는 겁니다. 역사를 밝히는 겁니다. 역사의 거짓말은 보통 묻어두기에 마련인데 캐톨릭 교황성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고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그거는 이 캐톨릭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바로잡았습니다. 역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자,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에게 너무 많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재명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을 국민들이 당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판결할 판사께서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과연 정재호 판사라는 분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거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귀환시키는 여론전을 완벽하게 승리를 해야 된다는 바로 이 중대한 역사적 소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높고, 더욱더 넓고, 더욱더 깊게 여론전을 펼쳐나가야 된다. 우리에게는 대통령 윤석열이 필요하다. 윤석열 외에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소위 말해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할 분은 대통령 윤석열 외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싹 청소를 하고 좋은 토양, 자유민주주의 토양을 딱 마련해 놓고 대통령이 개헌하고, 그리고 후계자에게 투표로 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길.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 석방을 간곡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겠다는 그런 세력들, 이거는 한마디로 저는 반역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내란 수계로 내몰아 가지고 내란자들이 내란 수계로 몰은 겁니다. 반드시 이 내란 세력을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순서는 국민들이 내란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하마터면 국민들이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묻히고 정말 내란 수괴가 되었으면 얼마나 참혹한 그러한 행위를 이자들이 했을까요? 네. 자, 우리 대통령을 기어코 빨리 대한민국에 귀환을 시켜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통수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국민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 파이팅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